20세기 사상사에서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이 사람,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일 겁니다. 오늘은 이 천재가 어떻게 철학의 역사를 다시 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스스로 무너뜨렸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말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마치 피카소가 현대미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처럼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 하나가 20세기 철학 전체를 뒤흔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대략 1925년부터 1975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50년 동안 서양 철학계는 사실상 비트겐슈타인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유럽과 미국 전역의 지성인들을 사로잡았고 철학이라는 학문이 나아갈 길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거장을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철학자들이 많아졌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자, 그의 이야기 첫 번째 장입니다. 바로 고슴도치로서의 비트겐슈타인을 만나보시죠. 고슴도치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하나의 큰 진리로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젊은 시절은 이 고슴도치의 완벽한 표본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 책 논리, 철학, 논고는 그야말로 고슴도치 철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언어의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하면 철학이 수천 년간 씨름해온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대담한 생각은 당대 가장 똑똑했던 사상가 집단 빈 학파의 탄생에 직접적인 불씨가 되었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는 이 책 한 권으로 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끝났다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제 철학자로서 할 일이 더는 없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정말 대단한 자신감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가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연표를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그는 당시 유럽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냥 형제들에게 다 줘버리고요. 모두가 우러러보던 철학계를 떠나 무려 7년 동안 오스트리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돌연 자기 첫 책이 완전히 틀렸다는 충격적인 깨달음과 함께 다시 철학계로 돌아오죠. 이제 그의 인생 2막, 여우로서의 철학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우는 고슴도치와 정반대예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원리로 설명하려는 대신 여러 가지 작은 진실들을 인정하고 세상의 복잡함과 다양성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인물이죠.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 고슴도치에서 여우로 스스로를 완전히 탈바꿈시킨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초기에는 언어를 수학 공식처럼 완벽한 논리 체계로 봤다면 후기에는 언어를 그냥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의 목표도 바뀌어요. 정답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생각의 매듭을 풀어주는 것으로요. 이 한 문장이 바로 그의 후기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어떤 고정된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즉 그 쓰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는 이 개념을 언어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군대에서 쓰는 말과 친구랑 농담할 때 쓰는 말이 다르잖아요. 부탁하기, 명령하기, 기도하기 이런 각각의 활동이 다 별개의 게임이고 단어의 의미는 그 게임의 규칙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을 비판합니다. 그는 과학적 방법론만 있으면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과학주의를 아주 혐오했어요. 사랑이나 아름다움 같은 걸 뇌과학으로만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굉장히 어리석다고 본 거죠. 자, 이제 그의 생각의 정점, 가장 파격적인 주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철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수백 년에 걸쳐서 엄청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그럼 철학은 2500년 동안 도대체 뭘 쌓았냐는 거죠. 그의 대답은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애초에 지식을 쌓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학의 목표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거라면 철학의 목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비롯된 혼란을 없애는 거라는 거죠. 결국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철학은 세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를 잘못 사용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머릿속에 엉킨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일종의 치료와 같다는 거죠. 비트겐슈타인의 이 통찰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계속 쌓기 전에 혹시 나는 지금 잘못된 질문이나 개념적 혼란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단단히 엉켜 있는 그 매듭은 과연 무엇인가요?